네, 시장은 뭐 무겁습니다. 무거운 건 사실인데 분명히 뭔가 좀 변화는 분명히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 위안화 역외 환율 이야기 말씀드렸는데 자, 박진희 부장도 그렇고 여러 시장 전문가들이 뭐 빠지면은 저가 매수 이런 얘기를 입버릇처럼 많이 합니다만 이번엔 좀 다른 것 같아요. 이번에는 떨어지면은 볼 수 있다. 그래서 기업 공부하는 시간 충분히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하나 좀 들여다보도록 하죠. KTB 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스몰캡 팀의 김재윤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언젠간 지나갈 겁니다. 분명히 지나가면은 또 돋보이는 빛을 발하는 기업이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럴 때 뭐 넋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네. 뭐 현금화 시켜놓고 그냥 기다리세요. 이거는 뭐 모호한 전략이고. 자, 기업 공부를 하기 위해서 오늘 준비해 오신 자료들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기업이죠? 오늘은 도이치모터스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도이치모터스. 네. 도이치모터스는 사실 이 장에서 굉장히 좀 매수하기 좀 편한 종목이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이유죠? 네. 일단 실적 안정성이랑 밸류에이션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들어올 수 있을 거고요. 뭐 주가를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작년 상반기까지 좀 굉장히 좋은 모습 보였다가 또 하반기 때 좀 많이 빠져서 좀 계속 바닥권에 지금 머무르고 있는 상태고요. 제가 계속 이제 말씀을 드릴 거지만 도이치모터스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좀 투자 포인트가 아직 주가에 반영이 지금 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네, 그래서 도이치모터스 일단 회사부터 좀 간략히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럴까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대충은 뭐 언뜻 많이들 아실 텐데 그래도 구체적인 김재윤 연구원만의 시각으로 보는 도이치모터스의 내용 들어보죠. 네, 이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일단 BMW 미니 이런 그런 쪽으로 이제 딜러 사업을 하는 회사이고요. 네. 네, 지금은 포르쉐 딜러까지 좀 병행 인수를 수입도 했고요. 같이 하는구나. 네, 예. 그리고 작년 12월 달에는 제규어 랜드로버 이제 딜러사도 하나 인수를 해서 총 5개 브랜드 이제 딜러사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딜러사 사업뿐만 아니라 이 회사에 이제 자회사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특히 그 도이치 파이낸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고차 금융 할부 쪽도 좀 담당을 하고 팩토링 하는 있고요. 거죠. 네. 네. 그리고 이제 AS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 굉장히 핫했었던 그 수원 오토월드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어서 자동차 그 온라인, 오프라인 매매 플랫폼도 보유를 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오토월드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 수원에 있는 영통인가요? 수원인가요? 네, 수원 쪽입니다. 수원 쪽. 네. 이 도이치 오토월드 이것 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이 도이치 오토월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올해 4월 달에 지금 오픈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세계 최대 규모의 중고차 매매 단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양재 쪽이라든지 이런 데 가보시면은 중고차 매매 단지들 크게 건물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네. 일단 일단 세계 최대의 규모가 이 도이치 모터스가 이제 운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올해 4월 달에 이제 그랜드 오픈 그리고 한 2월쯤에 한 다음 달 한 2, 3월 정도부터 일단 영업은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4월 달이 그랜드 오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매매 단지 같은 경우에는 도이치모터스가 대략 한 4천억 원 정도의 이제 돈을 들여가지고 좀 진행을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분양 수익이 약 1천억 원 정도가 한 1년 반 정도 동안 도이치모터스에 지금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부동산 네. 불량 수익이 또 있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작년 상반기 때 이 회사 주가가 1월부터 6월까지 거의 150% 이상이 올랐었는데 이런 분양 수익이 크게 발생을 했다라는 측면이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물론 지금 다시 주가가 제자리로 왔기 때문에 이 제자리로 왔던 논리도 사실 분양 수익이 일회성이라는 이야기 때문에 다시 돌아왔긴 했는데 네. 사실 이 오토월드 사업을 뜯어보면은 굉장히 좀 매력적인 게 있습니다. 이 분양 수익뿐만 아니라 매년 발생할 수 있는 임대 수익과 운용 수익이 대략 200억 원 정도가 또 유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런 경상이익 쪽으로도 플러스가 되는 게 연간 200억이라고 치면은 사실 지금 주가가 지금 시총이 한 2,200억 정도 되는데 사실 네. 오토월드 사업을 하기 전에도 2천억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았었거든요. 시총은 네. 좀 작은 편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회사가 벌어들 수 있는 돈에 비해서 굉장히 좀 싼 회사다라고 보고 있고, 이 오토월드가 또 파급력이 있을 수 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회사 중에 도이치 파이낸스라는 이제 중고차 할부 사업을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까지는 사실 신차 딜러사 사업을 좀 주력으로 하다 보니 이런 중고차 할부 쪽이 크게 돈을 벌지 못하는 구조였는데 중국차의 그 경쟁도 치열하잖아요. 지금 SK 네, 엔카나 맞습니다. 보베 네트워크스 뭐 이런 데도 네. 있는데
그런 영향은 네. 좀 없나요? 그쪽 경쟁사랑 비교했을 때 한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어떤 일단 장점이죠?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플랫폼을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게 장점이 될 겁니다. 다른 사들은 그게 네, 일단 온라인 플랫폼만 온라인 가지고 있기 플랫폼만, 때문에 다른 회사들은 약간 허위 매물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만 이 도이치모터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허위 매물에 대한 이제 우려가 없이 이런 온라인 플랫폼 직화 사업을 이 도이치 오토홀드와 함께 좀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경쟁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MS를 좀 빠르게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좀 있고요. 네. 네. 그래서 오토홀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수원에 하나를 그랜드 오픈을 준비 중이지만 향후에 또 다른 지역으로도 총 4개까지도 확장을 하는 게 회사의 큰 그림이기 때문에 오토홀드에서만 향후에 끝까지 지켜보시면은 매년 1,000억 정도의 현금이 플러스되는 모습도 충분히 좀 보일 수 있는 그림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화면 보셨다고 해서 부동산 코너 아닙니다. 지금 도이치모터스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본업인 BMW. 네. 사실 BMW는 그 이슈가 좀 많았잖아요. 엔진 쪽에. 네, 맞습니다. 근데 그건 뭐 네. 시간이 지나니까 좀 잠재졌는데 포르쉐라든지 아니면 그 렌즈로버 네. 그걸 병행 수입을 같이 한다는 딜러 얘기가 오히려 더 귀에 좀 주목하는데 포르쉐 같은 경우는 지금 타이칸이라는 전기차를 또 내놓잖아요. 물론 고가고 범용성이 있는 건 아니지만 네. 상징성은 있는 것 같은데. 한 가지 정정을 드리자면 이제 병행 네. 수입은 아니고요. 이제 정식 수입하는 정식 딜러사입니다. 네. 그게 좀 다른가요? 병행 수입하고? 네, 맞습니다. 정식 오케이. 수입하는 딜러사 중 하나고요. 네. 그리고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BMW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슈가 많이 있었잖아요. 네, 화재 사건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사실 그 사건이 있을 때 이 회사가 BMW랑 미니 이런 좀 단일 딜러사로 부각을 받다 보니 네. 주가가 좀 부진했었습니다만 지금은 총 5개의 브랜드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BMW, 미니, 포르쉐, 랜드로버, 그리고 제규어까지 이렇게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올해부터는 이러한 5개 브랜드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작년보다 훨씬 좀 그로스가 크게 일어난다고 보고 있어요. 일단 BMW 같은 경우에는 물론 문제가 있었었지만 올해부터는 이제 점유율이 좀 올라갈 겁니다. 왜냐하면은 BMW 코리아에서 당사 배정 물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좀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포르쉐 같은 경우에도 2018년 신규로 인수를 한 뒤에 19년도에 이제 매장을 좀 확장을 했고요. 네. 그리고 포르쉐 같은 경우에는 주문을 하게 되면 한 6개월 정도 좀 걸리는 차종이기 때문에 올해부터 이제 고객 인도가 시작이 됩니다. 그럼 고객 인도가 시작이 되면은 이 회사에게 이제 수익으로 인식이 되게 될 거고요. 그럼 스투트가르트 코리아 같은 직수사들하고는 네, 경쟁사라고 보시면 경쟁사? 됩니다. 네. 그래서 올해 이제 포르쉐 쪽에서 또 이익이 크게 좀 발생을 할 걸로 기대를 하고 있고, 특히 포르쉐 같은 경우에는 BMW랑 다르게 이제 할인 정책이 크지 않기 때문에 네. 이익률도 기존의 BMW보다 한 2배 정도 나온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작년 12월 달, 그러니까 몇 달 전입니다. 이제 제규어 랜드로버 인수도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지금은 이제 월 적자가 좀 나오곤 있어요. 월 한 1억 정도 적자가 나오고 있지만 올해 2분기 정도쯤에 이 디펜더라는 좀 신규 SUV가 좀 출시가 됩니다. 굉장히 네.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차종이고 7천만 원대 8인승까지도 이제 출시가 되는 굉장히 좀 중형 수입 SUV 시장에서 좀 파급력이 있을 것 같은 모델이기 때문에 도이치모터스 올해는 여러 가지 딜러사 를 보유하고 있는 와중에 이 모든 5가지 이 브랜드가 좀 파급력을 좀 일으키면서 실적 그로스 좀 일으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너지가 있군요. 네. 여기 자회사 G카? 네. 아주 요즘 바이러스 때문에 G카 바이러스는 분명히 아닐 거고 네. G카는 어떤 회사고 이것도 시너지의 첨부가 될 수 있는지 네. 그리고 도이치모터스의 향후 실적 그래서 어떻게 될 것인지 네. 종합적으로 한번 결론 볼까요? 알겠습니다. 네, 이름이 좀 공교롭긴 한데 네. 이 G카라는 회사는 온라인 중고차 매매 이제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오토월드와 함께 시너지 효과가 날 걸로 보입니다. 오토월드와 G카가 이 매물을 오프라인 온라인 이렇게 네, 되구나. 맞습니다. 매물을 공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허위 매물에 대한 거를 아예 근절을 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 굉장히 좀 반길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 향후 실적 같은 경우에는 이 오토월드에서 이제 유입된
유입되는 현금이랑 그리고 이 5개 브랜드에서 발생하는 이제 추가로 이제 발생하는 현금으로 이제 올해 영업이익은 한 600억 정도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사실 PR로 봤을 때 5배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글로벌 PR랑 비교도 그렇고 국내 뭐 다른 업체랑 비교해도 굉장히 좀 싸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좀 향후 오토홀드 확장 가능성이랑 이제 딜러사 이제 추가 인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밸류전 리레이팅도 좀 기대를 하는 측면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지금까지는 배당을 하지 않았었는데 올해 결산부터는 이제 배당을 가능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오토월드 사업을 하다 보니 4천억짜리 사업을 하다 보니 현금이 묶여 있었거든요. 네. 네, 그랜드 오픈을 하게 되면 이제 최종 결산이 되게 되고 현금이 유입이 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올해 결산부터 이제 배당도 하겠다라고 이제 회사에서 지금 이야기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배당 매력까지 좀 갖춰져 있는 싸고 실적 성장 있고 배당 매력까지 있는 이런 삼박자가 갖춰진 그리고 주가도 바닥입니다. 네, 그래서 도이치모터스는 제가 굉장히 좀 강하게 좀 보는 종목입니다. 오, 네. 강하게 보신다. 네. 여기에 포인트네요. 자, 시장을 이겨낼 수 있는 기업 연구해 봤고요. 내용들이 흥미롭네요. 한번 공부해 볼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기업인 것 같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얘기 들어봤습니다. KTB 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스몰캡 팀의 김재윤 애널리스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